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인 김장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맘때 한국의 곳곳에서는 이 김장과 관련된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김치 들어보셨죠?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반찬이고 한국인이 아주 좋아하는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바로 그 음식 맞습니다. 김치는 만드는 재료의 종류도 다양하고 김치를 담그는 사람의 레시피마다 그 맛이 다양해서 여러 종류의 김치를 먹으면서 다양한 맛을 느끼는 재미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배추를 수확해서 겨울 내내 먹을 김치를 미리 담궈두는 것이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인들의 매 이맘때에 반드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연례 행사이기도 합니다. 겨울과 봄까지 내내 먹을 김치를 미리 담궈두는 것을 이 김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김장이라는 문화는 2013년에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모두가 모이고 김치를 나누는 행위가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도 인정받은 한국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연례 행사인 김장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봐도 한국인 친구의 집에 가도 한국에서 어느 식당을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빠짐없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한국의 전통 식품인데요. 배추와 같은 채소를 소금물에 절이고 발효를 시켜서 보관성을 높이고 고춧가루, 마늘 등의 다양한 양념을 가미해서 맛을 내어 먹는 음식입니다. 김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김치라고 하면 배추를 소금물에 절였다가 고춧가루로 빨갛게 만든 배추김치를 뜻하곤 합니다. 이 배추김치가 바로 이 김치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합니다. 이 서울지방에서 주로 먹곤 했던 백김치라는 것도 있고요. 물을 사용해서 담근 총각김치, 깍두기, 무생채, 동치미 같은 김치들도 있고요. 깻잎을 이용해서 담근 깻잎김치, 열무로 담근 열무김치, 오이를 활용한 오이 소박이, 그리고 파를 가지고 담근 파김치 등 다양한 김치가 있는데 이 어떤 채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맛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음식입니다. 김치의 특징은 한번 절인 채소를 다시 양념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온 상태에서 밀봉 보관이 가능하다면 몇 년 동안도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장기 보관이 가능한 음식이기도 하죠. 김치를 먹으면 한국 음식 특유의 매콤함과 맛을 느낄 수 있어서 한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한국 음식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김치를 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김치가 빠진 밥상을 찾기란 쉽지 않고요. 아무리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혼자 사느라 밥 챙겨 먹기가 바쁜 현대인들의 냉장고에도 김치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생활에서는 김치라는 것이 절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김치를 담그는 순서는 우선 배추와 같은 주재료를 씻어서 소금에 절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금을 뿌려둔 채 하루해가 지나면 채소가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우리는 숨이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배추의 숨이 죽는 동안 젓갈, 고춧가루 등등을 이용해서 김치에 필요한 양념을 만들어 두고 배추의 숨이 적당한 정도로 죽고 나면 이 준비해둔 양념에 버무려서 찬 곳에 보관하여 먹는 것이 바로 김장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사랑하고 외국에도 많이 알려진 김치는 겨울철 내내 먹기 위해서 김장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요. 초겨울이나 늦가을에 겨울 동안 가족들이 내내 먹을 다량의 김치를 담그는 것을 우리는 김장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많은 한국 가정에서의 아주 중요한 연례 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들이 이 핵가족의 형태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식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기 어려운 풍경이 되긴 했습니다. 이 제가 어렸던 시절에만 해도 김장을 담그는 때가 되면 마을에 여러 집이 모여서 같이 김장을 하고 서로 도와주는 풍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을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김장을 함께 담그고 김장을 보관할 장독을 땅에 묻어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땅을 파야 했고요. 저와 같은 어린 친구들은 근처에서 다 같이 모여 놀다가 엄마가 담근 김치와 돼지고기 수육을 삶아서 한 입씩 얻어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아파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예전처럼 이웃집과 가깝게 지내는 문화가 더 이상 아니다 보니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소비하는 양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먹었지만 이제는 외식도 많이 하고 식탁에서 다양한 반찬들을 먹게 되면서 김치의 소비량도 많이 줄어들어서 많은 김치를 한꺼번에 그렇게 담궈야 하는 필요성도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김장 모습을 도시에서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직접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맛 때문인데요. 마트에서 사 먹는 김치도 맛은 있지만 집집마다 지금까지 먹어오던 김치의 맛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손맛이라고 부르는데 그 손맛을 마트 김치에서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족들의 입맛에 맞는 김치 담그는 방법을 이용해 직접 김장을 담그는 것입니다. 김장날의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는 이 김장을 담가서 항아리에 담아두어야 하는데 이 항아리를 저온에 보관해야 하다 보니 항아리에 김치를 넣고 그 항아리를 땅을 파서 그 안에 묻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땅을 파는 일이 아무래도 힘을 많이 써야 하다 보니까 집안의 남자들이 주로 하던 일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도 살펴보기가 어려워졌네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김치 냉장고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김치 냉장고는 김치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김치 전용의 냉장고인데요. 주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냉장고입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그 맛을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환경이 필요한데요. 일반 냉장고의 냉장칸은 영상 2에서 5도인 반면에 김치 냉장고는 영하 1도 정도인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김치는 영하 1도 정도로는 소금을 많이 품고 있어서 얼지 않고요. 이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치를 장독에 담아 겨울철 땅에 묻어두면 그 안의 온도가 대략 한 영하 1도 정도에서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도 그 온도와 비슷하게 설정이 된 것이죠. 실제 저의 경우에도 처음 결혼을 해서 살림을 꾸렸을 때 김치 냉장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냉장고에 김치를 담아서 보관을 하면 한두 달은 괜찮은데 그 이후가 지나게 되면 잘 보관을 한다고 해도 결국 맛이 안 좋아지게 되고 맛있는 김치를 먹고 싶어져서 결국은 김치 냉장고를 구매를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담아둔 김치는 거의 한 1년 정도는 크게 맛의 변함이 없이 그 알싸한 특유의 맛을 유지시켜주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닐하우스 재배 등으로 사시사철 김치를 담글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마트에서 김치를 취향에 맞게 구매해서 간단하게 즐길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김장을 담그더라도 규모가 작은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치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담그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채소들이 소금물에 절여지다 보니 옮기는 과정에서 무겁기도 하고요. 다양한 양념들을 만들어서 버무려야 하다 보니까 채소를 다듬는 일도 매우 많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서 용기에 담아 보관을 해야 하고 다른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보내주기도 해야 하고요. 이 김치를 담그고 나서 그 후에 해야 할 일들도 많기 때문에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는 날에는 오늘 담근 김치에 돼지고기 수육을 삶아서 이것을 싸서 보쌈으로 끼니를 때우고 다 같이 목욕탕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노인정, 문화센터, 복지시설 등의 이 여러 단체에서도
모여서 김장을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이맘때가 되면 직원들이 모여 김장을 담그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 각자 개인들이 가정에 가져가서 먹을 김치를 담그는 게 절대 아니고요. 주변의 취약계층에게 김치를 나눠주기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입니다. 대개 지방자치단체, 분여회, 교회, 시민단체, 그리고 이 기업들이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김치를 담그기 힘든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이 따스함도 함께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온 주부들이 김치 담그는 방법을 잘 몰라서 김치를 어떻게 담그는지 그 방법을 전수해주는 분여회와 문화교육센터의 교실도 운영이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오랜 음식 문화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는 김장 담그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일정 시기가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과일들을 모아 잼을 만들거나 아니면 채소 절임 같은 것들을 만드는 풍습이 아마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른 정보들도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